네, 6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줄뛰기가, 네,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교도소장은, 교도소장, 뭐예요? 슬기로운 깜방 생활. 네, 교도소장 되게 가볍죠?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에게 송부되어 온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휴대를 불허하였다. 법적 성질 생각해보세요. 법적 성질 힌트 서신검열, 힌트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냥 서면으로만 문서로만 하면 순수한 법적 행위, 그게 아니라 뭔가라도 물리적인 행위가 포함되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죠? 그 티셔츠가 왔지 교도소에. 그러면 이제 전달해 주잖아. 전달된다. 이거 전달된다. 권력적 사실행위. 불허하였다. 이거 뭐야? 불허 임마. 이거 뭐예요? 거부처분. 네, 거부처분. 쉽죠? 인생 쉬워요. 알고 보면 세상 별거 아니지.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이른바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특별 권력관계 논의되던 종래 영역, 국가 영역은요, 내부관계 뭐뭐뭐 있어? 근조감사. 국가 영역. 근조감사,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얘는 뭐예요? 영조물입니다. 교도소 영조물이잖아. 안에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쵸? 사람 있으면 인적 요소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조물 이용관계. 그럼 특별권력관계 맞고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 행정법 관계로 분류를 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사법심사가 된다라고 보죠. 네, 거부처분.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 뭐 권력적 사실행위 일종이지 뭐. 거부처분이지만 그거를 거부한 거고,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항고소행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거부처분. 그에 대한 집행정지 역시 허용된다. 여기가 틀렸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입금결로 각하 결정 대상.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재처분 임무가 인정이 안 된다.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가 있은 후에 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에 따라 얼마나 외롭겠어. 혼자 딴 데 가면. 슬픔. 이거는 저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군대에서 자대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생각만 끔찍하죠? 군대에서 자대 바꿔봤어? 안 바꿔봤어? 그 싸우면 바꿔주잖아. 싸우면. 그치?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한 놈은 남기고 한 놈은 보내줘. 나는 그거 좀 이상해. 그러면 안 되지. 둘이가 싸웠으면은 두 놈을 다 딴 데를 보내야지 이게 공평하잖아요. 왜? 딴 데 가면 그것도 그 새끼들 또 텃세 부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보내지. 한 놈 여기 남으면 걔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딴 데를 보냈어. 이송 조치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 그죠? A 교도소장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휴대 불허 행위에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처분이잖아? 처분청은 얘잖아.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피고 처분청한테 기속력이 부과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얘가 얘한테 갑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협의의 수익이 있냐 이거야? 있다. 왜 있다? 저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죠. 맨 처음에 헌재가 먼저 만들어 놓은 법리를 또 대법원이 또 따라쟁이 한 거야. 그 이사 취임 승인 생각을 해보시면 내 갑이 정식 이사인데 잘렸어. 잘렸습니다.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그리고 나서 임시 이사가 들어왔어. 임시 이사 그 선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임시 이사 임기가 끝났어. 그럼 임시 이사를 몰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미 몰려났죠. 각하. 그러면 또 새로운 임시사가 또 들어와. 그래서 쟤를 몰아내야 내가 들어가지. 그래서 또 소송을 제기해. 그럼 소송 도중에 또 임기 끝나고 또 각하. 그러면 무한반복 게임 돌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법률 해명이 필요해서 이럴 땐 협의의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인정할 때는 이 협의의 소익은 취소를 완전히 확인 소송 만든 거예요. 완전히 확인 소송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협의의 소익 인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딴 데로 왔잖아. 뭐 딴 데서 또 티셔츠 안 주면 어떡해? 그럼 추워. 그지? 추우면 감기 걸려 밖에.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거야. 법률적 해명, 위법한 행위의 반복의 위험성입니다. 반복의 위험성. 2013년 3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이 정도 풀어봤으면 이제 문제 좀 길게 나와도 안 쫄 수 있지. 예, 최소 2줄이야 다. 알지? 우리 9급 시험이 한 줄이잖아. 한 줄이잖아. 누차 말하는 대로 지난해 12월 16일 문제가 선지가 2줄로 늘어나는 순간 학생들은 다 흔들려 버렸어. 2줄을 무서워해. 예, 2줄을. 근데 우리는 막 긴 거 막 했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출처까지 합쳐서 3줄. 와, 씨, 장난 아니지? 네. 다 할 수 있어 이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성법 개정안 2013 3월. 와, 저 때 술 먹었어. 예. 진짜 이거 이제 통과되는 줄 알고. 왜냐면 난리도 아니었거든 요번에. 옛날에 막 대법원 이런 때랑 수준이 다르게 요번에 한 다음에 벌써 지금 18년이야. 이런 18년이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저 때 막 그때 최송화 서울대 교수님, 최송화 교수님이 위원장하고 막 그 개정 논의하면서 위원회에서 엄청 막 해요. 이제 통과된다. 막 그랬단 말이야. 진짜 합리적 선에서 멈췄어. 이상적으로 안 만들고. 옛날에 대법원은 완전 겁나 이상적이었거든. 그랬는데 예, 또 일하네 이 새끼들. 여기서 세 개가 먼저 그게 핵심이야. 개정 시안에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집어넣었는데 근데 법무부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딜리트 키 눌렀던 게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은행소송과 함께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이 됐었는데 예방적 금지소송 삭제해버렸고요. 그 다음 현재 행정소송도 화해 권고결정, 소송상 화해 제도가 민사소송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판사는 원래 화해를 시켜야지 인사고과의 점수가 올라가. 겁나 화해를 시키거든. 행정소송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냥 법적 근거라도 하나 제대로 마련해놓으면 좋잖아. 원래 하고 있는 거니까. 마련했는데 그걸 지웠어 이 새끼들이. 네. 하여튼 법원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법원행정처 대법원장님 갈아엎는다고 하죠. 네, 그 사람이 짱이니까 갈아엎으려고 하면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싹싹 갈아야 돼. 아주 그냥 믹서에 넣어가지고 새끼들 공무원 다 잘라야 돼.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 늘어나. 그치? 다 잘라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자료 제출 요구권이죠. 지금 이제 행정소송법 25조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권은 있어요.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하고 피고에 있어서의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법원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권 규정이 있었는데 또 삭제됐어. 3개야, 3개.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 화해제도, 소송상 화해제도, 화해, 자료 제출 요구권, 자료. 3개가 삭제가 됐어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이미 일부 집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문제 좋다. 브라보. My life, your life. 네. 브라보, 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집행정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취소 판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속력이 일반 규정이 있죠. 일반적 기속력.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죠. 재처분 의무는 거부 처분하고 절차하자하고 이양 사망이 있죠. 근데 여기다가 개정안에 보면 한 개 더 들어왔어요. 여기 원상회복 의무, 결과 제거 의무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한 개 늘어났어.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서의 준용 규정, 기속력 준용 규정입니다. 준용 규정이 지금은 이것만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쵸? 이것만 준용한 걸로 되어 있고, 이것만 되어 있고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것도 준용돼요. 아이고 너무 멀리 갔다. 여기가 아니라 중간에 이거 준용이 돼요. 그러니까 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가처분도 있고
요거 준용 안 되면 가처분 쓰면 되는 거잖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런데 가처분도 있고 거부처분 집행정지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놈들이다. 이거 만들어 놨으면 집행정지라는 가구제는 취소 판결이라는 본체 소송의 뭐예요? DNA가 똑같은 미님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쪽에 다 있어야 정상이야. 이거는 최종적 종국적 권리구제, 요거는 임시적 권리구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이것도 준용 안 했다? 얘네들은 이거 하다가 말다가 찔끔찔끔 사람 아주 그냥 애태워. 예, 사람을 태우면 안 되지. 애를 놔놓고 애를 막 불태워. 예, 그 다음에 그런 애태워가 아니죠.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행정청에 거부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 처분할 것을 괄 법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무행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무행송은 도입됐어요. 도입됐고 그쪽에는요. 개정안에는 원고적격 얘기할 때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이익으로 돼 있어요. 법적 이익으로. 확대 가능성을 좀 더 여지를 넓힌 거고 예,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이 공공물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 등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성질에 반한다. 뭐 이런 거는 기속행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기속행위다. 또는 뭐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처분이다. 뭐 이런 때는 화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요. 이거 삭제됐죠.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삭제됐죠. 예, 예방적 금지소송, 소송상 화해제도, 자료 제출 요구제도 3개가 삭제가 됐어요. 아시비, 뭘 아시비야? 통과도 안 될 텐데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말하면 뭐 누구죠? 이렇게 되면은 예, 약쟁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예.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쵸?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이의신청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행정심판, 그 다음이 행정소송, 처분청, 행심위, 사법부 이렇게 가는 거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소기간 특례 규정,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하는 것으로 뒤로 미뤄주겠다. 특례죠. 특례를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서 원칙은 뭡니까?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쳤다고 했을 때 적법한 심판을 거쳐야 돼요. 적법한 심판. 안 그러면 말도 안 되게 90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심판 막 집어넣고 재결서 여기 있어요. 각하 재결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면 소송 못 제기한 사람이 어딨니? 그렇죠? 그래요. 적법해야 돼요. 근데 20조 1항 단서에 보면 하나가 더 있죠. 오고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는데도 거칠 수 있다고 오고지 했을 때, 오고지 했을 때는 부적법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적법한 심판을 청구한 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까 그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근데 이거 되게 웃기죠.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무슨 그지 같은 소리예요. 깽깽이죠, 깽깽이. 아니, 어느 법에 이의 신청 규정 뒀다고 해서 행정심판 못 제기하는 경우가 어느 법에 뭐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저걸 떠올리면 돼요. 지방자치법 140조. 지방자치법 140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사안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하고 나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할 때 이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분청에 제기하는 진정 이의 신청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가 있는 이상 행정심판은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의 신청인지 행정심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그것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포함시켜서 같이 고민을 해요. 보통. 이의 신청 안 거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다. 지방자치법 140조 사용료 징수.
사유에 대한 불복. 이게 바로 뭐냐면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의 사예요. 사 부분. 알겠지? 사용료. 그 다음 행정심판제도는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처분의 경우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법원은 뭐해? 행정심판이 다 해줬네 그러면. 그게 아니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건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죠. 양쪽 모두 다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은 모두 수행합니다. 운전면허 사건이나 세금 부과 사건이나 이와 같이 사건이 너무 많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법원으로 오게 하게 되면 과로사에서 죽어요. 그래서 앞에서 행정심판에서 한번 필터링을 때려주는 거, 대량성. 두 번째 전문성에 대한 문제죠. 사건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은 행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먼저 이빨로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표준정가 만들어서 설명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역시 이거는 내용적으로다가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대량성에서 양적인 부담의 경감과 그 다음 전문성에서 질적인 부담의 경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심판에서 했던 말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은 이건 그냥 재방송이에요. 재방송은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어요. 법원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 얘기하냐면 행정심판 첫 번째 인적 관련성, 두 번째 물적 관련성, 세 번째 내용적 관련성. 심판의 청구인과 소송의 원고가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적 관련성 X. 물적 관련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동그라미. 물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사유, 위법 사유와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 관련성 X. 여기서 내용적 관련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제기를 하였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했다면 행심위가 잘못한 거죠. 원처분에 대한 취소의 제소기간은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한 말일 뿐이고 행정심판의 제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다. 맞죠? 적법하게 제기하면 되는 거죠. 행심위가 본안 제결을 했는지 각하 제결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정심판 절취는 소송의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원은 스스로 전부 파헤쳐 보게 됩니다. 적법하냐 부적법하냐가 중요하지 각하냐 본안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절취가 적용되는 경우 취소이 사실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행정청이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을 하였다면 뭔 소리? 소송 도중에 처분 바뀌었다. 그렇죠? 처분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로 떠올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 바로 떠오르게 되죠. 그랬을 때 필요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또 고쳐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변경된 처분에 맞춰 소를 변경할 수 있고 22조를 근거로 처분 변경으로 한 소변경 가능하고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바꿀 수 있지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나 없어요. 소변경할 때 이거는 몇 조 몇 항입니까? 22조 3항입니다. 22조 3항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 왜 별소를 따로 제기하여? 소변경이 안 되니까. 소변경은 언제 되는 거예요? 사실심까지만 소의 변경과 소의 병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소변경 시도 실패입니다.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란 말이야. 이럴 때도 안 거쳐도 되죠. 변경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하는 때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식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피고는 지겠다 씨. 야 처분 바꿔. 그러면 또 소송 제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기면 끝나는 거고 또 질 것 같아. 또 지겠네. 처분 바꿔. 그럼 죽어요. 그죠?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이건 어디 있어요? 18조 3항 3호. 18조 3항 3호. 행정심판 재결이나 청구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는 육회부정 기간 변경 필요잖아요. 육회부정. 이거는 청구는 필요하고 재결은 필요가 없는 게 60일이 지났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재결이나 의결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 기간 변경 필요.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 관련 처분에 대한 재결을 거쳤을 때 변경은 이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 변경됐을 때 필요는 필요 없다고 했을 때 행정심판이 육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육회 공고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취주의죠. 네, 그거는 18조 3항 3호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 바꿨을 때. 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보건복부 장관은 제약회사, 한미약품, 한국릴리, 신청 또는 직권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 대상, 이건 뭐예요? 그 약품에 따라서 지원금 준다는 거예요. 보조금. 그쵸? 받는 게 좋은 거죠.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약국이 요양기관이므로 강제 편입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다 편입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바꿔버리게 되면 4명한테 영향을 줘요. 누구 돈 줘야 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죠?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료기관, 제약회사. 그 다음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가서 병원 가서 돈 얼마 내는지가 결정돼요.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험 가입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제약회사 얘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죠. 강제 편입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상에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만이 판로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약제 제조 수입업자에 제약회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 약제 제조 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판매 예정가 산출 근거 및 내용, 동일 또는 유사한 약제와의 장단점 및 판매가의 비교 등 비용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요양급여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막 따라 만들고 그러잖아. 딴 제약회사 거, 그치? 딴 제약회사 거 따라 만들고 할 때 그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거, 생동성 실험, 그죠? 생동성 실험 그런 얘기했죠. 그거 진짜 옛날부터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생동성 실험 많이 했어요. 가면은 한 이틀 정도 거기서 자고 오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바늘 꽂고 있으면 돼.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다 줘요. 모텔 잡아주고 다 해주거든. 그러면 이것만 이제 잠깐 한 몇 시간 꽂고 있으면 이틀 정도 한 8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뭐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더 많이 주겠죠. 지금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주겠지? 한 이틀 자고 오면 돼요. 그런 꿀알바가 어딨나? 그치? 다만 난 그거 하다 한번 쓰러졌어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내 몸에 투입을 해서 이것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랐고 뭐야? 막 그래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뭔 약을 투입했는지 몰라요. 뭐 어쨌든 돈 받아왔으니까 됐고요. 그때부터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제약회사의 B제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니까 헐, A제약회사 겁나 짜증남, 경영상 큰 타격을 맞게 될 위험에 처했다. 어떤 고시가, 무슨 고시? 행정고시? 고시가 일반적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행정규칙의 소속이에요. 소속은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줄 뿐 어쨌든 행정규칙 소속이고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직접 여기 포인트죠. 직접 구체적인 권리며 법률관 규율 이거잖아요. 직접 규율 이거죠.
변동규율과 함께 직접규율까지를 권리임에 대한 영향안에 포함을 시키죠. 영향안에 헌법재판소는 요 직접규율을 정확히 표현해주기도 했죠. 자동적 집행력이라는 표현을 딱 써줬습니다. 자동적 집행력.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집행적 법규명령이죠. 집행적 법규명령.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죠? 최근에는 광의의 처분적 법규명령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저놈의 고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저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어서 행규법규여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니까 여기까지 넘어올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요. 요 네 놈입니다. 네 놈. 제약, 병원, 환자 이게 우리 가입자들 우리들 그 다음에 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합니다. 맞죠? 예,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 곳에 해당되는 행정처벌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집행적 법규명령은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본 게 2003년도 한국 릴리, 2006년도 한미약품 사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이죠. 집행정지는 언제나 필요해요. 원래는 소송 제기하면서 같이 날려야 피병! 이 경우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집행정지 자체가 원래 뭐야? 본대회급 복명이죠. 본대회급 복명,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대, 집행정지 대상으로 했을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급, 긴급한 필요, 복,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명,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중대장님이 똥 마려워가지고 본대 회급해! 라고 복명복창을 시켜서 행군이 집행정지 당하였다. 당연히 적법해야 됩니다. 이 처분성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본대에서 대가 아니라 본이야. 본입니다. 본, 적법한 본안 판단. 적법한 본안 판단 쪽입니다.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를 제기된다. 지금 보세요. 얘 누굽니까? 집행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은 형식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킨 거잖아. 인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 즉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이라고요. 인정됐봐야 일반 처분이고 일반 처분이면 효력 발생한 날을 안날로 의제해버리잖아요. 의제해버리면 그때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이죠. 10번. 여기 마지막이죠. 네. 그 다음 심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료 보험금은 비교할 줄 아시죠? 기출에서 그랬나? 교수님 문제를 내면서 보험료 보험금을 반대로 얘기하고 뒤집어질 뻔했어. 상식 부족. 상식 대백과 사전을 하나 사다가 주는 게 어떨까? 제가 빡빡이래. 갑은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이거 아까 그거다. 그치? 과오납부 금원 반환하고 초과납부 금원 환급하고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 상황이죠. 보험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이 취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부과처분 취소이죠.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쵸?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죠. 취소 판결을 받아서 구성요건적 효력, 즉 처분의 효력을 제거해야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죠.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갑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무양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갑이 취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면 법원은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 맞는데 하지만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입법 과오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10조의 입법 취지, 관련 청구소행 이송병합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을 통해 취소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서 병합을 허용을 했던 문제죠. 이거는 아까 설명이 된 부분이고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송은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에 관한 다음 판례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정리해놓고 그냥 꽂아버립시다. 꽂아버리면 첫 번째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재결의 위법성이 주, 절, 형에 있을 수가 있고 재결의 위법성의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재결의 종류는 요건재결로서 각하재결, 요건재결로서 각하재결이 그냥 순서대로 쓸까? 아이고 힘들어라. 네, 요건재결. 네, 그 다음에 본안재결이 있을 수 있겠죠. 본안재결. 이렇게 있을 테고, 요건재결이 바로 뭐냐면 각하재결이죠. 각하가 되고 본안재결 세 개로 나눠지죠. 나눠지게 되면 얘는요 전부인용 재결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일부인용 재결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기각재결 그냥 사정 포함해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주체 절차 형식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내용의 위법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당연히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체 절차 형식, 주체 절차 형식, 그다음 내용의 위법도 본안이니까 원처분에 대한 판단에 내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맞겠고. and 주체 절차 형식은 원처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이 친구들은 통째로 고유한 위법이 맞네용 이렇게 되죠. 맞네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의 문제 없으니까 갖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공통 잡아주시면서 공통 뭐 노랑 이래 공통을 잡으시게 되면은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처분사의 추가 변경. 행정심판에도 처사추변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 기사동의 적용이 되죠. 기사동의 법리 그대로다. 처사추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됐을 때,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처사추변을 허용해야 되는데 허용 안 해서 인용. 일부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허용하면 안 되는데 허용을 해서 기각.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직권심리주의 위반, 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위반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들은 전부 다 고유위법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고유위법이 인정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인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 요거 한 개. 일부인용은 얘네 둘 빼고 없음.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봐요 교수님들은. 그 다음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추가적 불이익, 추가 불이익에 대한 문제라거나 and 뭐가 있을 수 있다. 사정재결이 잘못 나왔을 때 이런 친구들은 고의한 위법이 인정될 수가 있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무슨 말이에요? 청구 요건 모두 갖췄다. 적법한 심판 청구했다. 각하한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실체적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재결에 고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결 자체에 취소의 대상이 된다. 무슨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소리를 하시나? 깽깽이님 출제 들어가셨습니다. 깽깽이님 변호사 시험에 31번째로 들어오셨네요. 여기서 앞에 거 있잖아요. 실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이거는 각하재결 취소 소송의 협의의 소액 문제예요. 협의의 소액 문제. 각하재결에다 소송을 왜 제기해요? A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했는데 근데 행심위가 바보짓 해갖고 각하를 냈네. 그래 어쩔 수 없이 법원까지 왔네. 법원까지 왔으면 그냥 그 원처분에 대해 A처분에 소송 제기해서 그냥 해결받고 집에 가면 되지. 또 가갖고 제가 저랬대요 막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또 돌아가면 행심위로 돌아가면 뭐라고 해? 거기 가면은 또 기각하면 그럼 또 와야 되잖아 법원에. 그러면 택시비가 얼마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치? 그래서 교수님들을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뭐예요?
실익은 크진 않아. 근데 협의해석을 완전히 부정하긴 좀 그렇긴 해요. 왜? 심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럼 소송에서도 이기겠지. 근데 심판에서만 이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진짜 아주 1호 정도가 있는 거야. 협의해석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때 판례 인정하거든요. 요걸 얘기해요. 요거를. 실체적 심리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 이건 재결의 고의한 위법과 관계가 없고요. 이거예요. 각하 주절형만 있다. 주절형은 당연히 고의한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고의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 처분에 대한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러니까 얘를 갑이라고 치고 얘를 을이라고 치게 되면 갑한테 허가 처분이 나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을이 취소 심판을 제기했네. 그랬더니 재결청이 행심위가 이 처분을 허가를 취소하는 형성 재결, 취소 재결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저 갑은요 재결의 침익적 효과, 을은요 재결의 수익적 효과를 얻게 되죠. 했을 때 그 재결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치? 왜? 재심판 청구 금지되니까, 그쵸? 심판 2번 안 되니까 다음 단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우 위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거잖아. 원처분은 제3자의 행정행위다. 원처분은 제3자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처분의 상대방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처분이에요. 왼쪽이 원처분, 이게 처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재결입니다. 이게 인용재결, 취소재결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갑에게 수익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죠.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갑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원처분과 따로 떨어져 있는 재결만의 고유한 영역, 고유한 효과 영역이 맞잖아. 그래서 원처분이 제3자의 행정행위면 그 재결에 고유한 영역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안에 위법이 있으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위법이냐 있냐 없냐 이거는 그냥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주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만 보게 돼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유한 위법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착공신고야. 착공신고. 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지금 이 착공이에요. 착공신고 정보제공적 신고잖아. 수리는 마수리는 처분이 아니죠. 불복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 처분의 취소를 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벽돌 놓지 마라고 했는데 대상적격 흠결이죠. 각하죠. 수리가 처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재결청이 처분성의 결의를 이유로 위 취소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심지어 기각도 아니고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건물 못 지어. 인용하여 취소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거 어디로 가요? 전부인용인데 주절형의 절 한번 하세요. 뭐예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에 대한 판단 미스는 절차 요건에 대한 판단 미스이기 때문에 재결의 절차의 하자입니다. 절차의 하자. 당연히 고의한 위법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밑에 또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에 징계 처분을 관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으로 변경하는 뭐예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감봉을 견책으로 하나 내렸네. 일부 인용. 소청 결정을 내린 경우에 원고가 위 소청 결정 중에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더. 이게 포인트. 일탈 남용이 있어. 다툰다면 이는 위 소청 결정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 보세요. 이게 각하야? 아니죠. 본안이죠. 본안인데 어디야? 인용이죠. 인용인데 재량이 하자 주절령이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 여기로 들어왔죠. 요 라인이야. 요 라인에서 요 내용 부분인데 지금 저 안에 특별히 처사추변 직권심리 언급 없죠. 그러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저 일부 인용 재결에는 고의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하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즉 견책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소청 결정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뭐 기본 강의 쪽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일주일 내내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요? 카톡에서 만나요. 브라보콘. 네, 거기서 질문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자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